만약 인기가 없다면 창조성이 부족한 탓이다. 영국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의 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학교 선배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유학 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어 발음이 유난히 한국적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웃자 그 선배는 자기가 영어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현지인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늘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컴플렉스는요, 그런 깨달음이 들자 바로 사라졌대요. 말재주가 없어서 컴플렉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인기가 없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요, 다만 생각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좋은 알맹이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알아서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인기가 없다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합시다.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귀는 바늘 뒤에 실처럼 자연히 따라옵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알맹이를 채우면 인기는 저절로 따라온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이 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은 우리의 습관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도 말이죠. 습관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를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습관의 힘을 끝까지 들으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찰스 두이그가 제시하는 습관을 바꾸는 매뉴얼 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매뉴얼은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쁜 습관을 없애는 데 쓰이는 매뉴얼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뇌의 회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더 강력한 뇌 회로, 두꺼운 미엘린과 확실한 시냅스 연결로 대체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도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느냐? 두이그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반복 행동을 찾을 것. 이건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습관이에요. 우리가 고치고 싶은 바로 그 행동입니다.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둘째, 보상을 찾을 것. 반복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은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긴장에서 해소된 행복한 느낌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보상인데 그것을 위해 매일 저녁 술을 들이킬 수도 있는 거죠. 긴장에서 해소된 느낌은 약간의 산책이나 명상으로도 대체 가능한데 말입니다. 셋째, 이제 보상을 확인한 다음에는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신호가 방아쇠를 당기듯이 딸깍하고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신호를 찾아야 해요. 찰스 두이그가 신호를 찾는 질문을 제시할 겁니다. 마지막 넷째, 대체 행동을 찾아라. 이것은요, 앞서 찾은 보상을 충족시킬 다른 행동을 말합니다. 이 대체 행동이 뿌리 내려야 비로소 나쁜 습관이 사라지게 돼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그동안 나누어드린 찰스 두이그의 이야기 종합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고치고 싶은 습관 한두 가지에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유용하실 거예요. 그럼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습관의 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든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습관의 작동 원리를 찾아냈다면 틀림없이 습관을 신속히 바꾸는 법도 알아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비밀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공식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가지도 넘는다는 게 문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습관도 각양각색이다. 우리 삶에서 일정한 패턴의 원인을 밝혀내서 변화시키는 세세한 방법은 사람마다 또 습관 행동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처방만을 제시한다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나는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 습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책에서 나는 습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습관이 작동하는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왔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본 틀은 과학자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습관들을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찾아낸 전술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거의 모든 습관을 개조할 수 있다. 기본 틀은 4가지다. 첫째, 반복 행동을 찾아라. 둘째,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하라. 셋째, 신호를 찾아라. 넷째, 계획을 세워라. 하나씩 살펴보자.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습관에 단순한 신경학적 고리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이 책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고리는 첫째, 신호, 둘째, 반복 행동, 셋째, 보상이라는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당신에게 오후가 되면 카페에 가서 초콜릿칩 쿠키를 사 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해보자. 그 습관으로 체중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습관에서 그렇듯이 이 시나리오에서도 반복 행동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바꾸고 싶은 행동이다. 당신의 반복 행동은 오후가 되면 카페로 가서 초콜릿칩 쿠키를 산 뒤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그 쿠키를 먹는 것이다. 반복 행동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첫 단계만큼 명확하진 않다. 그 보상은 무엇인가? 쿠키 자체일까? 분위기의 변화일까? 일시적인 기분 전환일까? 동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일까? 이런 의문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실험이 필요하다. 어떤 열망이 특정한 습관을 유발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보상을 실험해 보아야 한다. 이 실험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실험 첫날 카페에 가서 쿠키를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반복 행동을 약간만 조절해서 다른 보상을 얻게 해봐라. 카페에 가는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주변을 산책한 뒤에 자리로 돌아와보라. 그 다음 날은 카페에 가서 쿠키가 아니라 사과를 산 뒤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먹어보라. 다음 날에는 커피 한 잔으로 끝내보라. 노파심에서 미리 하는 말이지만 쿠키를 사는 대신에 당신이 무엇을 시도하느냐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반복 행동을 자극하는 열망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가정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쿠키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휴식을 원하는 것인가? 만약 쿠키 자체를 원했다면 그것은 허기 때문이었을까? 만약 허기져서 그랬다면 사과를 먹어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쿠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을 원했을까? 그렇다면 당신은 커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한 후에 15분 뒤에 알람이 울리도록 시계를 맞춰 놓아 보라. 알람이 15분 뒤에 울리면 아직도 쿠키가 먹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다. 왜 하필이면 알람을 15분 뒤로 맞춰 놓아야 할까? 그것은 당신이 열망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도넛을 먹고 15분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책상에서 일어나 카페테리아에 가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은
당분에 대한 열망에 자극받는 것이 아니다. 동료를 찾아가 잡담을 나눈 뒤에도 여전히 쿠키가 먹고 싶다면 인간 관계에 대한 욕구가 당신의 습관을 부추기는 열망이 아니다. 한편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15분 후에도 쿠키가 생각나지 않으면 당신의 습관이 만족시키려는 보상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과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 행동과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남은 문제는 습관이 시작되는 신호를 찾아내는 거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습관의 신호는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 첫째, 장소. 둘째, 시간. 셋째, 감정 상태. 넷째, 다른 사람. 다섯째, 직전에 했던 행동.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장소, 시간, 감정 상태, 다른 사람, 직전에 했던 행동. 만약 당신이 카페에 가서 초콜릿칩 쿠키를 사먹는 습관의 신호를 알아내려면 충동이 밀려오는 순간 5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거다. 첫째, 장소, 어디에 있는가? 둘째, 시간, 몇 시인가? 셋째, 감정 상태,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 넷째, 다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 다섯째, 직전에 했던 행동, 충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나의 경우는 사흘 동안 이 질문에 답을 해봄으로써 딱 사흘 만에 내 쿠키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나는 일정한 시간, 오후 3시 반만 되면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이렇게 습관의 고리를 알아내면, 즉 습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보상과 신호, 그리고 반복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춰졌다. 신호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당신이 열망하는 그 보상을 안겨줄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계획이다. 오후가 되면 쿠키를 집어먹던 내 습관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기본 틀을 이용해서 습관의 신호가 대략 오후 3시 30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반복 행동이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를 산 뒤에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이란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내가 열망하는 보상은 쿠키가 아니라 기분을 전환하며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매일 오후 3시 반에 동료의 자리로 가서 10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모든 일들이 금방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너무 바빠서 알람이 울려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쿠키를 먹고 싶다는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날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습관이, 내가 세웠던 계획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3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나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동료를 찾아냈고 동료와 약간의 수다를 나누며 실질적인 성취감을 만끽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나는 아예 반복 행동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섰다. 사무실에 잡담 나눌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카페로 가서 쿠키가 아니라 차를 사서 마시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이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